방정식의 켤레근 3차 방정식에서 ABCD가 유리수일 때 저게 무슨 저 위아래가 아마 2차 방정식 할 때도 비슷한 거를 얘기했었었는데요. 이런 거 했었죠? AX제곱 2차 방정식이에요. 자, 이 방정식의 개수가 만약 저 ABCD 개수가 뭐 실수라고 합시다. 유리수라고 합시다. D? 뭔 소리야? ABC 이게 유리수라고 합시다. C 어디였어? 아, C를 뺐군요. 유리수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한 근이 뭐 M 플러스 N 루트 K 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M 마이너스 N 루트 K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 저 ABC가 실수 범위로 만약 확장된다면 x의 값이 a 플러스 b일 때 a 쓰면 안 되겠네요? m 플러스 ni라면 나머지 한 근은 m 마이너스 ni가 된다. 이렇게 켤레 형태로. 근데 이거는 3차식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어차피 근이 3개인데 그 3개 중에 2근은 켤레근의 형태를 가질 거라는 얘기죠.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근이 3개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그럼 얘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x-알파, x-베타, x-감마.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근데 만약 여기서 알파를 제외하고 알파가, 베타가, 감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근을 제외하고 나머지 2근을 가지고 이걸 전개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그래서 2차식이 나와요. 그럼 이거 하나 이만큼의 모양이 2차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2차 방정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근이 2개가 나올 거예요. 그 2개가 만약 이런 조건에 부합한다면이죠. 개수가 모두 유리수다? 그러면 그 2개 근이 이렇게 켤레근 형태로. 만약 그 근이 실수 형태다. 그러면 그 근이 역시 켤레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 둘은 이런 조건에 따라 켤레, 물론 이 조건이 성립해야 됩니다. ABC가 유리수, ABC가 실수일 때 각각 이렇게 무리 켤레근, 그 다음에 복소수 켤레근의 형태를 띄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조건이 성립했다고 치고 그럼 얘네 둘은 이러한 조건을 갖는다면 나머지 한 근은 어떤 성질을 갖나요? 그러면 아무 관계없는 근이에요. 얘네들과는. 켤레근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새로운 한 근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알파라고 두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2차 방정, 3차 방정을 작성할 때 뭐 여러 가지 요령이 하나 더 나타나요. 처음에 보면 저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다음과 같을 때 1 플러스 루트 2 나머지 유리수 AB 값을 구하시라라는 뜻인데 자, 이걸 지금 배운 대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유리수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AB가 유리수라는 얘기는 3차의 개수 1, 2차의 개수 1 결론은 개수가 모두 다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i면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고 나머지 한 근은 몰라요. 그냥 알파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실제로 이 방정식은 근이 이렇게 3개 나온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x-근, x-근, x-근의 형태로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x-근, x-근, x-근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전개할 때 조금 불편함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차 방정식 배울 때도 했던 것처럼 만약에 2근을 안다면 2근을 가지고 직접 2차식을 작성할 수 있죠. 어떻게 작성했냐면 x제곱 2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2x 2근을 곱한 게 상수항이 뭐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머지 하나는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3차항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다 a 같은 거 붙여줘야 되지 않나요? 3차항 개수가 1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굳이 3차항 개수는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 얘를 전개하게 되면 이제 AB가 나오겠죠. 이제 전개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개하면 최고차항 개수인 X 3차가 나오죠. 2차를 만들어 봅시다. 2차는 얘랑 얘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곱한 거.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x 제곱. 둘을 더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x 제곱. 1차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1차는 2차를 곱하면 되겠죠?
1차랑 여기 있는 상수를 곱해야 1차항이 나와요. 그럼 플러스 2알파 x. 여기서 1차항 나오려면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x. 마지막 이제 상수항, 이렇게 곱했을 때 상수항, 플러스 알파. 이제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 값이 1이네요. 2차항 계수.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가 1이 되려면 알파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알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되죠. 이 값이 a입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7. 여기는 알파 값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b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a, b, c 값을 a, b 값을 정리할 수 있죠. 이거는 2차 방정식 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개라는 구조를 통해 계수 비교를 한 거라면, 자, 이제 다른 방식 봅시다. 다른 방식. 한근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글은 1-루트 2가 되고 나머지 한글은 알파. 이유는 계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세근이 출현하게 됐죠. 이제는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거예요. 그럼 이제 배운 대로 세 근의 합, 그다음 두 근의 곱의 합, 그다음에 세 근의 곱. 그럼 세 근의 합, 저거 다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고 알파까지 더하게 되면 2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을 써놓고 여기 알파와 얘를 곱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루트 2 알파,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루트 2 알파. 곱한 다음에 덧셈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를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자, 세근의 합은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 플러스 a.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말한 알파 값이 구해져요. 알파는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b가 3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3이면 여기서 값을 정리할 수 있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요. 어차피 얘랑 얘랑은 지워질 거니까 마이너스 3을 두 번 덧셈하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 덧셈하면 a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a 값, b 값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 마이너스 i, 나머지 한글은 1 플러스 i, 나머지 한글은 몰라요가 되죠.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일단 2차식을 작성합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현래 복소수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의 제곱 1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1 더하기 1,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x-알파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세 근을 갖는 2차 방식이 3차 방식으로 하면 얘랑 얘랑은 어쨌든 같은 근을 갖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이겠죠. 분배하셔야 되죠. x세제곱 그 다음 2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알파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x제곱. 1차항 계수는 이렇게 하면 플러스 2알파, 이렇게 하면 플러스 2x 이렇게 되네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2알파. 이제 저 위에 있는 식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 값이 1이죠. 여기까지 마이너스 끼고 여기까지 1이에요.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알파 마이너스 3을 대입하죠.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4. 근데 마이너스 4가 저기는 a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이렇게 보여져요. 알파 마이너스 3, 여기는 6이 되겠죠. 6이 저기는 상수항 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근과 계수 관계. 근데 근과 계수 관계는 앞쪽 파트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잠깐 보여는 드렸죠.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근과 계수 관계로도 꼭 한번 더 풀어보시기 바래요. 공식도 뭐 이상한 게 막 나오죠. W가 왜 나오지? 보통은 W라고 읽지 않고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메가. 저거 그리스 소문자, 이게 W자, 그러니까 W에 소문자를 쓴 게 아니고 그리스 소문자를 쓴 거예요.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약간 생긴 게 W 소문자가 비슷하긴 하죠. 비슷하다 보면 거의 뭐 똑같다고 봐요. 실제로 막상 써놓고 보면 비교가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데,
읽을 때는 어쨌든 오메가예요. 오메마가 뭐예요?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W라 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영어 시간 아니잖아. 뭐 그리스 수업 시간도 아니고. 네? 외계가 같아요. 외계 문자. 아니, 써있는 게 오메가가 아니라 외계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오메가입니다. 글씨가 선생님 이렇게 잘 쓰지 못해서. 자,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적골일 때 쓰는 겁니다. x세제곱은 1, 3차 방정식이죠. 시작은 여기서 합니다.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을 구하시고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게 1이죠. 그치? 1. 근데 나머지 두 개는? 나머지 두 개요? 이거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근이 최대 3개 나오겠지? 그럼 1 말고 나머지 두 개는 뭘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3번 곱해서 1이 되는 게 1 말고 또 있나?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시도합니다. 안 되면 이제 조립제법 가야 되겠지만 일단 인수분해 시도해보죠. 그럼 넘기면 이렇게 돼요. 그 상황에 따라 이걸 갖다 붙입니다. 1은 3번 곱해도 어차피 1이니까. 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공식 때문이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얘는 A 빼기 B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 공식을 써먹으려고. 그럼 써먹게 되면 3차 떼고 X-1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 이렇게.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이 이제 나타날 텐데 X가 0이 되기 위해 저게 이 방정식이 0이 되려면 X에 1 집어넣어야 될 테고 또는 여기죠. 저 근을 그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시면 루트 3i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3개 근 중에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근이 3개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실근, 나머지 2개는 켤레 복소수 형태의 허근인데 문제에서 보면 실근이 아닌 허근의 성질만 묻기 때문에 실근은 일단 여기서 배제합니다. 실근이 있지만 여기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이쪽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허근 2개 중에 하나를 오메가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책에서 약속을 오메가로 두자. 딴 걸로 둬도 돼. 뭐 알파 이런 걸로 둬도 되는데 내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오메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한 근이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뭐죠? 오메가 바잖아요. 보신 바와 같이. 루트 앞에 부가 반대인 거지. I 앞에 부가 반대이고 루트 앞에 부가 반대면 이건 켤레니까요. 오메가 바가 켤레 근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성질이 출현해요. 첫 번째, 이 오메가나 오메가 바라는 거는 최초에 있는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었죠. 직접 대입이 됩니다. 그럼 알파 세제곱은 1 또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 오메가 세제곱 1,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 두 번째, 이 오메가는 이 1차식을 만족하는 근이 아니고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었죠. 그럼 여기도 대입이 가능해요. 그럼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또는 오메가 바를 대입하면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세 번째,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이런 모양이긴 해. 이 근도 머릿속에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근데 아까 말한 여기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2개 근이 하나가 오메가, 하나가 오메가 바인데 그럼 이 두 근을 가지고 근과 계수 관계를 이 2차 방정식에 적용할 수 있어요. 오메가라는 값과 오메가 바라는 값을 더하라는 얘기는 두 근의 합을 구한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시면 a분의 c, 1이 된다. 물론 이걸 직접 계산하셔도 돼요. 여기 근 직접 구해놨잖아. 이 근을 더하거나 곱하면 딱 이 모양이 나와요.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뭐 근과 계수 관계 배운 거 이때 써먹으라고 이렇게. 이럴 때 써먹으라고 배운 거니까. 네 번째, 여기 있는 이 식 있잖아요. 오메가 세제곱을 양변 오메가로 나눠보세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보세요. 그럼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과 같아집니다. 그 여기 있는 이 식을 양변 오메가로 나눠보세요.
그럼 얘는 오메가랑 오메가 약분이 되고 좌변에 오메가 바가 남고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과 같죠. 얘랑도 이렇게 같아져요. 결국 이 셋이 모두 같습니다. 그럼 상황에 따라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바나 오메가 분의 1로 바꾸어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출현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온 거죠. 이렇게. 이 모양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1. 거기서 2항에서 인수분해 통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이런 네 가지 특이점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뭐 이거 하나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거 하나만 시키진 않아요. 왜 x세제곱이 1일 때만 하는 겁니까? 여기 나와있죠?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적용됩니다.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똑같은 패턴으로 제가 이렇게 이항이 되겠죠? 위에 다 성질이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 넘어가면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 여기다 3차 붙여요. 그럼 똑같이 인수분해 되겠죠. 3차 떼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네. 다시 이제 성질.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로 둔다면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요. 얘라는 거는 여기를 말하죠. 허근이니까. 이쪽을 만족한다. 그럼 첫 번째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 아닌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이쪽 근이니까 대입이 가능합니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 세 번째, 비슷한 패턴대로 가요. 오메가는 오메가 바는 이 2차 반지의 근이니까 대입이 가능하죠. 아니, 근과 계수관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분의 b 1.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네 번째, 요 식을 오메가로 나누죠.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오메가로 나눠요. 그럼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같고 요 식을 또 오메가로 나눠요. 그럼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바랑 오메가 분의 1은 같죠. 오메가 바랑 오메가 분의 1이 같다는 뜻은 마이너스 오메가랑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같은 거죠. 다시 이렇게 네, 이렇게 구분이 돼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옵니까? 그러면 네, 지금까지 출제 빈도를 본다면 오른쪽 게 더 잘 나옵니다. 비율은 내가 통계학자가 아닌 이상 정확히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느낌상 한 7대 3 정도로 오른쪽이 한 7, 왼쪽이 3 그런 느낌은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만 공부하면 안 될까요? 3의 비율로도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기에는 양이 좀 많고 그것도 외우기가 수학 공부하다 보면 이게 외우기 좀 애매한 파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중2 때 배웠던 외심, 내심 그런 거 비슷해요. 외심 배우고 내심 바로 배우잖아. 그럼 외심과 내심은 정의도 좀 비슷하고 성질도 비스무리해서 외울 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도 그래요. 굉장히 식이 유사합니다. 저 부호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보면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약간 비슷한 똑같은 것도 있지만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 아주 조금씩 달라. 기껏 똑같아봐야 이 곱게 사는 거죠. 오메가랑 오메가 바 이거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미묘하게 부호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아예 다르면 외우기가 편한데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좀 눈여겨서 공부하거나 구분해서 외우지 않으면 이게 짬뽕이 돼서 네,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배웠으니까요. 남은 거는 도대체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출연하는 거는 1번과 2번 공식이에요. 가장 많이 출연하는 건 1번과 2번이고 출연 빈도로 만약 별표를 친다면 네, 얘네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연 빈도로 별표 친 겁니다. 중요도로 별표 친 건 아니고 그 다음 얘가 그 다음으로 잘 나와요. 합곱 그 다음은 마지막에 필요하면 이런 거 바꿔 쓰는 거 그런 느낌이죠. 그럼 1번, 2번은 주로 어디 많이 씁니까? 그러면
1번은 오메가의 고차식에서 많이 써요. 오메가의 3차, 4차, 10차, 100차 이렇게 차수가 높은 것들 있잖아요. 걔를 강제로 차수를 떨어뜨려서 내려와야 될 때, 그럴 때 많이 써요. 어떻게 해요? 만약 오메가의 10제곱이다 칩시다. 그럼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으로 무조건 묶어야 돼요. 지수를 최대한 끌어맞춰야 되니까 10을 3으로 나오면 몫은 3, 나머지는 1, 나머지는 오메가 한 번을 더 곱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오메가 10제곱에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이 9제곱이고 거기다 오메가 곱하면 오메가 10제곱이 되는데 오메가 세제곱으로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이에요. 1은 몇 번 곱해도 1이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곱셈에서는 생략되기 때문에 남는 거는 오메가가 남더라. 따라서 오메가 10차가 오메가 1차로 차수가 뚝 떨어져요. 이런 효과 때문에 저걸 많이 쓰게 되고 두 번째 식은 언제 많이 쓰이냐면 연속 차수 있죠? 그러니까 오메가에 대한 연속 차수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네제곱, 오메가 6제곱, 오메가 7제곱 이렇게 차수가 주룩 배열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 연속 차수 조금 나올 때는 저 식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 오메가 5제곱 플러스 오메가 6제곱 플러스 오메가 7제곱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오메가 세제곱 묶어요. 왜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이 남죠?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남아요? 얘는 오메가 4제곱이 남죠. 괜찮습니까? 네. 그럼 얘는 1이잖아. 생략.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죠? 1.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로 곱한 거니까 얘는 오메가가 됩니다. 그럼 남은 게 뭐가 남냐면 오메가 제곱 남고 차수별로 쓸게요. 오메가 남고 플러스 1이 남아요. 0이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연속 차수를 묶을 때는 이 방법이 좀 적용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식 변형해야 될 때. 식 변형이요? 어떤 문제에서는 이것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굳이 딴 거 필요 없고 오메가 제곱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일단 얘네 둘이 넘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냥 뭘 물어볼지 몰라요. 문제에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의 변형을 요구할 때 딱 필요한 부분만 찾아야 될 때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 3번, 4번 당연히 모양이 이렇게 합곱이 필요할 때나 4번처럼 4번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쓰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상황상 이렇게나 혹은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는 식 중에 오메가 분의 1이 나오진 않거든. 오메가 제곱이나 오메가 반은 중간중간에 처리를 해요. 근데 오메가 분의 1은 잘 안 나와. 식 안에. 근데 문제는 가끔 나오거든. 오메가 분의 1 형태로. 그럴 때는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이나 오메가 바랑 같겠구나 라고 이제 식 변환할 때 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왼쪽도 같은 구조로 성립합니다. 이런 내용은 똑같이 이렇게 고차식이나 연속차수, 식의 변형 이럴 때 1번, 2번이 이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 x세제곱이 1 그럼 여기서 주룩 이제 생각나야 될 게 있죠. x세제곱 1 그 한 근이 오메가면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0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1 마지막 오메가 제곱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바는 다 같다. 자, 얘를 골라내시는 거죠. 1번은 맞는 답이고요. 2번은 맞는 답이고 3번 맞는 답이고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가 같습니까? 여기 있죠? 네, 맞는 답이고 같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는 뭐랑 같죠? 상황에 따라 변환이 가능해야 됩니다. 변환이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오메가 바나 오메가 분의 1도 괜찮죠. 그럼 여기서 오메가 분의 1로 만약에 바꿨다면 오메가 바를 이렇게 바꿔도 되고 둘 다 괜찮아요. 그냥 이걸로 바꿀게요. 그러면 오메가 바를 오메가 제곱으로 그럼 오메가 바가 오메가 제곱 같으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제곱의 제곱인 오메가 4제곱 같겠죠.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이면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1 이렇게. 괜찮나요? 이 값이 얼마예요? 1.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1이냐? 라고 물어봤죠? 그렇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얘 둘만 물어본 거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이행하면 1이 아니고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부가 안 맞아요. 얘가 틀렸다. 그렇게 됩니다. 네. 됐습니까? 네. 일단 39번 해볼게요. 위에 있는 식이 아마 이거였죠?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죠. 여기서 생각내야 될 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음수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1.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다가 되죠. 이렇게 성립합니다. 자, 오메가의 5제곱, 오메가의 4제곱, 오메가의 3제곱 차수가 너무 높죠? 일단 셋 다 공통적으로 최소한 오메가 세제곱은 가지고 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을 끌어내 봅시다. 끌어내면 얘는 오메가 제곱이 남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남고 얘는 플러스 1이 남죠. 여기 있네.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긴 한데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이 값이 0이잖아요.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앞에는 마이너스 1이지만 어쨌든 결론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문제 정답은 0이다가 되는 거죠. 연속 차수할 때는 이렇게 1번과 2번 공식을 적당히 잘 좀 쓰셔야 돼요. 고차식이니까 차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오메가 세제곱도 필요하겠지만 연속적으로 나오는 2번 공식도 적용이 잘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 공식은 워낙에 또 자주 쓰여요. 또 공통적으로 잘 쓰이기도 하고.